교화 현장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태양의 후예임과 동시에 대종사님의 후예인 분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군종장교로 봉직하고 있는 군종교구 교무님들이 바로 대종사님과 태양의 후예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원불교 군종교화 10년을 맞아 원불교 군종장교 1호 문정석 교무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정석 교무입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디에서 네. 근무하시고 계급은 어떻게 되시고? 네, 저는 지금 17사단 번개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정석 교무입니다. 저는 원불교 군종장교 1호로 임관을 해서 지금 만 9년, 횟수로는 지금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임관할 때 대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더라도 그래서 현재 대급은 대위고요. 그래서 17사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의 후예의 유지신 대위인데 같은 계급의 문정석 대위님이시고요. 요즘 그래서 비교를 많이 당해서 똑같은 대위인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사진이 몇 장 있어서 이 사진은 무엇인가요? 이 사진은요. 원불교뿐만이 아닌 군종장교들은요.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전투병과가 아니기 때문에 총을 휴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종장교들은 총 대신에 뭘 휴대하냐면 바로 이거를 휴대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야전의식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야전의식기구요.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각 종교마다 이 야전의식기구가 있어서 이걸 전장이나 또는 훈련에 나갈 때 저 이제 오른쪽에 방독면처럼 이렇게 차고 전장에 나가서 야전에서 언제든지 종교 행사 및 기도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야전의식 도구입니다. 불단을 그대로 작은 가방 안에 옮겨서 다니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보면 그대로 그냥 그 풀밭에서 또는 그 훈련지에서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바로 기도 및 의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야전의식 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기가 좀 작겠죠? 경종도 좀 작을 것 같고. 네,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탁도 작을 것 같고요. 그 크기는 방독면 크기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 안에는 이렇게 도구들이 맞습니다. 교화 도구들이 있고요. 이거는 군복에 이렇게 다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상징인가요? 지금 제 가슴에 보면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병가 마크라고 하는 건데요. 군에는 이 병가 마크를 통해서 이 군인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병가 마크인데요. 그래서 원불교 이게 병가 마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게 십자가로 되어 있고요. 신부님들은 십자가 밑에 월계입으로 되어 있고, 불교의 법사님들은 이제 바퀴 모양의 점이 3개 달린 삼법인을 뜻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불교 교무만 달 수 있는. 그래서 이 병가 마크를 달고 있으면 원불교 교무구나를 상징하는 원불교 교무, 군종 교무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병과는 보병, 맞습니다. 호병 이렇게 나눠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원불교 군종의 마크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달 때 이 마크를 달기 위해 우리가 40년을 노력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의 상징이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큰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원불교 군종 마크고요. 맞습니다. 지금 법회를 준비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처음 임관하기 전에 그 최초의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곳에 아무런 그곳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 생활관 하나를 이렇게 흰 페인트를 칠해주고 당분간 교당이 없으니까 여기서 종교 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간이로 설치를 한 종교 그 법당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되게 잘 꾸며져 있지만 벽에 붙어 있는 저거는 그 당시에 마산교당에 있는 법당의 사진을 찍어서 저렇게 벽에 실사로 뽑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주 동안 혼자서 이렇게 일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저녁 해서 일주일에 3번 혼자 기도하고 혼자 종교 행사를 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진 몇 장으로 지금까지의 어떤 역할들,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가 소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군종교구의 네. 군종장교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군의관은 많이들 아시죠. 군의관은 군의 의사잖아요. 네. 그랬듯이 군종장교는 군의 성직자를 통칭해서 군종장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력화다에서 각자 장병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용맹함 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용맹함들 또는 장병으로서 가져야 될 인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걸 군종장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군종장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해서 4개 종교의 군종장교들이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매우 오래된 사진 같이 보이는데요. 네. 행군하시면서 아마 양말을 네, 갈아신는 맞습니다. 장면 같습니다. 네, 이게 첫 07년도 인관할 때 인관하기 전에 11주의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이제 100km 행군을 할 때 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훈련받는 모습 같아요. 네, 유격 또 군의 훈련하면 빠질 수 네. 없는 게 유격 훈련이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외줄 타기. 네, 그래서 외줄을 타고 훈련을 받는 장면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멋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전에는 상당히 이 줄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체력 단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네. 유격 훈련하면 군에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받고 싶지 않은 훈련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기억이죠. 네. 뭐 이런 훈련들을 다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네, 훈련 도중에 찍으신 사진 같아요. 요거는 이제 또 요즘 뭐 진짜 사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또 군의 훈련 중에 하나가 또 이 화생방 훈련이잖아요. 네, 네, 네. 이게 지금 화생방 훈련을 마치고 나온 네,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 옆에 있는 분은 목사님인데요. 네. 목사님은 군대를 처음 오신 분이고요. 저는 군대를 2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화생방 훈련이 끝난 뒤에 가스를 마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저는 가스를 마시지 않아서 네. 여유롭고 가스를 마신 분과의 사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화생방 훈련에는 요령이 필요한데 그렇죠. 처음 네.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네, 근데 그렇죠. 두 번째 요령을 알기 때문에 가스를 아주 적게 소량으로 거의 마시지 않았죠, 저는. 네. 네. 군종장교 1호, 원불교 군종장교 1호이십니다. 네. 근데 군종장교로서의 서원을 세우신 게 방금 군대를 다녀오시고 네. 다시 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네. 남자로서는 사실은 이거 꿈꾸고 싶지 않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한 네. 번씩 농담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군대 2번 가는 악몽을 꾼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가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실현하셨어요. 어떤 서원으로 이렇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랬고요. 원불교 학과 시절 때부터 그랬고 앞으로 나는 교무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저희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청소년 훈련 쪽하고 청소년 교화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무가 돼서도 청소년 전담 교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아서 청소년 교화와 청소년 훈련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군에서의 이 원불교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반드시 군종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승인이 됐을 때 굉장히 기뻐했고 야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군복을 제가 다시 입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그랬고 원불교가 승인되기 전까지 사실은 이 군종장교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못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망설였었고 그때가 군을 전역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군대를 가볼래라고 했을 때 상당히 선택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스승님께서 군인도 청소년이다. 청소년 교화를 하겠다는 사람이 군인도 청소년이니까 가서 군에 청소년들을 교화해봐라 했고 또 군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다시 군에 가서는 이 장병들에게 또 군의 경험들이 또 좋은 또 그 가르침이나 또 좋은 또 형으로서의 또 선배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럼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겠다. 그리고 또 새롭게 개척하는 길에 뭔가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아주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훈련소라는 분위기는 모든 어떤 격차를 다 말소하고 훈련병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네. 시작하는 단계였잖아요. 네. 고생하신 모습들 다 보이긴 했습니다. 네네. 그때 생각해 보면 좀 남다른 기분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군종 장교들이 함께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신부님, 불교의 법사님, 또 저 원물 교무까지. 그래서 저희 동기가 63명이었는데 사실 63명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상태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훈련을 받는데 큰 형의 어떤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서로 융화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대신에 이제 군에서는 창군 이래 최초거든요. 왜냐하면 군의 역사에서 원불교가 네. 뚫리고 처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창군 이래 최초여서 많은 관심들을 가졌었고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좀 많이 떠들기도 했었고요. 제가 훈련받는 일거수일투족이 보고가 되고 네. 또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훈련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죠. 왜냐하면 계급 높으신 분들이 많이들 왔다 가시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했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창조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 많이 가져 있고 또 재밌게 지내고 그랬던 게 훈련소 때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임관하실 때 모습 네, 아닐까 임관하실 싶은데. 때 사진. 아까 전에 그 사진 중에 제가 종교 행사한다고 벽에 걸렸다는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여기 걸려 있는 사진입니다. 네. 벽에. 네. 교무 축하합니다. 네. 말씀하셨죠. 네,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제 지금 가슴에 달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참 그 사진으로는 모르시겠지만 오른쪽에 계신 네. 분이 군종 사무국장님이시고요. 사무국장님. 네, 네.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군종 하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교도님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이 마크를 제 가슴에 달아주면서 눈물을 이제 흘리셨던 장면. 그래서 야 이거 하나 달자고 우리가 40년을 하면서 되게 감격스러워 하시면서 제 가슴에 이 군종 병갑 마크를 달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참 많은 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도 지나서 거의 9년, 1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 10년 차 군종 장교이시고요. 임관하실 때 육군 참모총장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 네. 3군 사령관 표창도 받으셨고, 육군 단장 표창도 받으셨고, 물론 네. 많은 수상을 그 위로 하셨겠지만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표창 하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어떤 세월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10년 하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원불교는 어쨌든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고 아무도 몰랐던 상황에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또 과연 이 원불교가 이 군이라는 조직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또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비상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임관할 때 육군 참모총장상은 저는 이제 처음이고 또 원불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네, 훈련소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상을 주셔가지고 상을 받게 됐고 또 상군사령관상이라든 이런 건 아마 최초의 군종 교무다 보니까 상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해서 좀 준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에 항상 아까 대종사님의 후예라고 했는데 진짜 제 가슴에 원불교와 대종사님을 안고 있다 보니까 어느 자리든 그걸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의 군생활 동안에 물론 재미있는 일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10년 동안에 하신 일들이 아마 이런 성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당이죠. 네. 네네. 그래서 뭐 10년이 지난 동안 많이 어려웠던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배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일들이 있고 정책을 반영해야 되고 왜냐하면 원불교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육군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예규, 법규, 교리, 뭐 행동 양식부터 다양하게 원불교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 또는 정책을 반영하거나 뭐 내년에 어떤 그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을 때 원불교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걸 물어볼 때도 없고 또 이걸 앞서간 선배가 없다 보니까 누가 이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어디다가 물어보자니 대답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선배가 없다는 게 되게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게 하나하나 저희가 만들어내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대로 정례화되기 때문에 네네. 그거 하나 선택하고 그것을 제출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떠지? 이런 걱정을 항상 부담감으로 가졌던 거.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화랑대 교당, 네. 군사관학교에도 네, 교당이 개설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그 노력의 결과로 교당들이 지어지는 네, 장면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이제 열세교당이라고 하는 이 교당은 이제 제가 최초에 이제 인관에서 처음에 갔던 교당이거든요. 네네. 처음에 갔던 부대에서 생긴 교당인데 이 교당이 교당으로서 또 군의 원불교 종교 시설로서 제1호로 등록된 교당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최초 교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여기는 이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네. 17사단 번개교당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세 번째 짓게 된 교당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부산 53사단에서 지었던 두 번째로 지었던 충렬교당이고요. 네. 충렬교당의 모습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남이시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독면을 쓰고 계신 소련 계급장을 달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네네네. 그리고 옆에 환하게 저렇게 웃고 계신 분은 불교의 법사님이시고요. 저하고 해서 이건 부대 훈련 때 저희들도 훈련 다 같이 동참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훈련에 동참했을 때 같이 저렇게 방독면 쓰고 위장하고 재밌다고 한번 찍어본 사진이 여기 나왔네요. 네. 네, 얼핏 봐서는 목사님, 교무님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네, 너무 재밌는 사진이라 골라봤고요. 네. 네. 이것 또한 훈련하면서 훈련하면서 이제 제가 위문을 나가서 지금 저거는 이제 앰뷸런스를 이제 운전하고 관리하는 이제 AMB라고 하는 운영하는 병사와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은 신부님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평소에 근무할 때 교무들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해서 지금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안에 이 로만 칼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로만 칼라를 입고 전투복을 위에 입고 근무하시고 교무들은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제 안에 정복을 교무 정복을 입고 겉에 전투복을 입고 그래서 이제 나는 교무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제복을 이제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네. 훈련의 모습까지. 네네. 이게 이제 처음 훈련소 들어갔을 때, 요 6명 안에 목사님, 신부님, 법사님 다 있습니다. 네. 군 생활 동안에 이제 되짚어 보면 매우 재미난 일들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재미난 일은 아마 나를 세도 부족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처음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원불교 생소하니까 이 호칭 때문에 일어난 에피소드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처음 가서 원불교 교무라는 이 호칭이 되게 낯설어서 그런지 이제 공문으로 이제 회의 참석을 하라고 공문이 떨어졌는데 공문하면 굉장히 신빙성 있는 문서잖아요. 거기에 누구누구 목사님, 누구누구 신부님, 누구누구 법사님, 근데 거기에 문정석 고모님이라고 해서 삼촌 이모도 아니고 고모라고 이렇게 내려온 적도 있었고 또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초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병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군에 이제 딱 가면 부대 가면 위병소라고 하죠. 거기에 초병들이 서서 이제 무슨 용무로 왔는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부대 방문을 하러 가서 창문을 내리고 위병소에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사단 군정부에서 원불교 교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못 알아들었죠. 다시 한번 얘기했죠. 원불교 교무가 왔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황실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를 하지 하다가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면 계급도 대위도 달고 있겠다 혼날까 봐 물어보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상황실에 보고한 게 사단 군정부 원불교 교주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나 원불교에서 잘리는 거 보고 싶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던 일도 있고요. 최근 17사단에 있었던 일로 보면 이제 아직 교당이 없어서 교당이 짓기 전까지 제가 임시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좀
달라고 사단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사단에서 이제 빈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줬는데 나름 배려를 해주고 생각을 해준다고 이제 명패를 거기다가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원불교, 제가 교무니까 원불교 교무실이라고 이제 명패를 해놓은 겁니다. 교무실이 되는 교무실. 네. 그래서 지나가던 모든 간부나 이 용사들이 우리 사단에 교무실이 생겼다고 선생님이 계신 것 같다고 학교처럼.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원불교 사무실로 명패를 좀 바꿔줘라 이래가지고 사무실로 바꾸고 했던 뭐 이런 호칭이나 명칭에 의한 또 에피소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어찌해야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외감도 좀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알려야 할까라는 막막한 그런 순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어차피 원불교가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걸 내가 설명해주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그리고 군종의 토대를 이미 닦으셨다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헌신하셨던 시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군을 나가야 되는 전역을 앞두고 계시잖아요. 전역을 맞는 감회는 입소를 하는 감회하고는 또 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군대 2번 또 보내더니 전역을 한다고 3번은 못 간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교단이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냈고 그 역사의 시작에 제가 그 발걸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영광이고 또 보람이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으신 자리에 제가 그 자리를 밟을 수 있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와서 보니까 10년을 지난 지금을 지켜보니까 이제 좀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10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좀 군을 제대로 알고 이제 뭔가를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좀 더 못해주고 나가는 후배들에게 짐을 좀 덜어주는 것보다 또 짐을 좀 안겨주고 가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 제가 처음에 혼자였지만 벌써 제 후배가 2명이 들어와서 벌써 군종장교가 3명이에요. 그리고 아까 사진에 원불교 군종교당, 그러니까 군교당이 이제 1호로 나왔던 교당이 올해 지어지는 교당까지 하면 이제 15교당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 예외를 보고 있는 전국에 있는 교당이 저희가 한 3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10년 안에 보면 정말 비약적 발전을 했고요. 이제는 군 내에서 이제 원불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그렇게 생소해하지 않습니다. 그 10년의 세월 동안 많이 알려주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인관할 때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또 멋진 후배들, 또 더 능력 있는 후배들이 뒤를 이어서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소성대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종 교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 원불교의 법 안에서 자기 생활을 어떻게 잘 꾸려갔느냐라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불교 교법이 이 군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군사적 동향이나 정서상에 사실 대한민국 군인의 군복을 입는다는 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려움을 좀 토로하는 부분도 많고 환경적 부분에서 좀 힘들한 부분이 있지만 군은 그 어려움을 희망하고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는 또 우리 군종장교들이 그거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군종장교들은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원불교는 원불교의 교법적으로 봤을 때 평등, 또 긍정적 사고, 또 정신의 개벽이 중심이 된 어떤 과학의 선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도덕적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 문화에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불교를 통해서 우리 장병들이 단순히 군에서의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청년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불교는 군에서 굉장히 맡아야 될 책임도 많고 또 그 역할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해서 더 많은 장병들과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원불교를 통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네. 세 분의 군종장교 3호까지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군종의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좀 순위를 정해보자면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교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좀 쉽지 네. 않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도 군이라고 하는 조직의 그 메인의 멤버들은 군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종 장교들을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명이라 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책 부서에도 올라가야 되고요. 또 원불교의 어떤 의견들이 좀 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연관 장교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현재로 3명은 다 대위급으로 3명이 있기 때문에 연관 장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그다음에 그리고 좀 군별로 지역별로는 충분히 좀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는 군종 장교들이 좀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민간 성직자 교무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네. 구조상으로 군종 장교들이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좀 더 원활하게 군종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재정적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크죠. 원불교는 아직 그 군종은 아직 좀 투자하고 또 이런 그 후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군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많이 후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군종교구가 좀 더 재정적으로 좀 자립을 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만이 또 군에는 좀 군종의 발전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좀 너무 얌전하세요. 좀 많이 홍보하셔야 되거든요. 네. 사실 군종이 이 군에서 이렇게 승인이 됐다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막 어디 가서 자랑을 하셔도 무방한 정말 좋은 큰 일인데 홍보에 좀 약하세요. 그리고 내 자녀가 혹시 군에 오게 된다고 하거나 내 옆에 지인들이 또 자녀들이 간다고 하면 열심히 군에 또 우리 군종 장교들이나 군종 교무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갔다고 해서 신앙이 끊기지 않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홍보하시고 네.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필요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물어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이렇게 이 자리도 사실은 제가 홍보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열심히 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군교화가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병사, 우리 또 교도인 병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네. 있는데요. 어떤 사람 얼굴이 좀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얼굴은 많이 떠오르죠. 얼굴은 정말 많이 떠오르고요. 그냥 제가 가는 곳마다 다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지에서 만난 우리 뭐 군종병 포함해서 모든 또 최초로 교당을 세울 때 같이 함께 종교 생활을 했던 병사들 뭐 얼굴들 다 떠오르고요. 가장 그래도 감동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그 사진에 5사단 교당이 있었는데 네. 최초의 교화를 시작할 때가 5명이었습니다. 5명으로 네.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5사단을 나올 때는 100여 명의 장병으로 이렇게 많이 새가 불어났는데요. 마지막 종교의 행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제 교당을 떠나올 때 그 100여 명의 장병들이 그 교당 앞에 길에 도열을 해가지고 네. 거수경례를 하고 박수를 치면서 교무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장면은 아마 평생의 큰 감동으로 남기도 하고 내가 왜 이 교무를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큰 모티브를 줬던 또 큰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년의 세월에 이제 예편을 앞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이 그대로 앞으로 얼마 후면 다시 한번 받으실 장면 같기도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도 네, 있고 네, 네. 어떤 서원을 또 꿈꾸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교무로서 군복을 입었었고 또 군복을 벗더라도 또 교무이기 때문에 교단의 일을 하는 건 똑같을 거고요. 그래서
비록 뭐 군복을 벗더라도 또 교단에서 명하는 바, 또 교단에서 일하라고 하는 바에 따라서 또 열심히 일을 할 거고, 또 이제 군종장교로서 10년의 또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교단을 통해서 앞으로 또 군종, 원불교 군종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또 그것 또한 보훈하는 삶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저의 노하우나 경험을 토대로 원불교 군종이 또 발전할 수 있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 생각나는 분들도 많고 전하실 말씀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기회를 빌어서 카메라를 보시고 네, 직접 네. 전하시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할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감사의 인사입니다. 임관할 때부터 정말 염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우리 그 스승님들, 또 선배 교무님들, 또 우리 동지, 후배 교무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가는 곳마다 교당의 서원을 세울 때마다 십시일반 다 도와주셔서 현재 군교가 이렇게 번창할 수 있도록 항상 협력해 주신 모든 교무님과 교도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하게 제 뒤를 따라와서 외롭지 않게 또 마음에 위안이 되게끔 해주신 우리 가족들, 가족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군대를 2번 갔다 오신 분과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네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네, 주사반에서 뭐 먹었던 얘기, 참 맞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나누시는 얘기를 좀 남겨두기로 네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는 참 제가 감동받고 은혜받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교도님들께서도 우리 군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군종장교들이 있구나, 네. 더 많아져야겠구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구나, 많은 것들을 아마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